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당선 소감 어떠십니까? 네,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정의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대통령 또 성공한 정부로 보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득표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6%인가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 봤습니다만. 그냥 41%로 하죠. 예. 41%. 예. 물론 저희가 목표한 45%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2위와의 득표차가 지금 제가 얼핏 보기 560만 표 가까이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해서 굉장히 언론들이 네. 아주 대서특필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자구도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났다라는 데는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해야 할 정도의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구상입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이제 형제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실은 어떤 개혁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그런 이제 같은 야당으로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엔 이제 집권당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같은 야당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협력과 협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는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당적과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정말 가슴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사실 경제정책으로 보자면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나은 점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바른정당과 연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과 당과의 연대라기보다는요. 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헌법기관으로서 존중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정의를 같이 추구할 수 있다면 당적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바른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노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벌써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내정됐다고 알려졌는데 이건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다는 거는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네.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곤란하시군요. 네. 혹시 본인도 입각을 하십니까? 저희 전혀 입각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마 통보 안 됐나요? 네,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예. 국무총리의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제안서를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총리가 임명된 후에 대통령과 총리께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그것은 있으시겠지만 예. 이런 어떤 장관 인선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의원님한테 제안이 오면 입각하십니까? 저는 관심 있는 자리가 있으신지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대통령께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자문기구이면서도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 창구로서의 견제기구 역할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제안이 오면 거절은 안 하실 거죠?
글쎄요,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대 총리 이야기도 많은데 비영남권이라고 아주 크게 문을 열어두셨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제가 이 부분은요, 예. 짐작만 하고 있지 모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비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다른 정당의, 그게 바른정당이든 정의당이든 다른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입각 제의해서 이런 구상 혹시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 제 짐작인데요. 예. 충분히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대한민국 통합드림팀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도 드렸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그 본인의 신념 같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안받은 당사자들이 수락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당 누구, 바른정당이 누구, 정의당이 누구 이런 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네. 전체적으로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시기가? 글쎄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그 5월 말경 5월 빠르지 말경이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일단 그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내정 상태로라도 얼마든지 그 인사 제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가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유세 기간 동안 지켜본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후보였을 때보다 어떤 점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던가요? 5년 전에는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마음에 정말 고맙고 미안해도 그것을 잘 표현을 하시지 못하는 그런 또 장점이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5년 전보다는 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으세요? 5년 전에는 굉장히 좀 그냥 그 원칙적이고 투박하시고 그랬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여유 있으시고 유머 있으시고 탄력적이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과제가 뭔지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봉화는 언제 방문하실 건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과제는 민생을 챙기는 일이고요. 지금 경제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누적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선업 문제라든가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봉화마을은 5월 23일 날이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행사도 있고 해서 그때쯤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 18일 날은 또 5.18은 광주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바른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노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벌써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 내정됐다고 알려졌는데 이건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다는 거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곤란하시면 혹시 본인도 입각을 하십니까? 저희 전혀 입각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마 통보 안 됐나요? 네,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의 인사재청권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제안서를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리가 임명된 후에 대통령과 총리께서 충분한 그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것은 있으시겠지만 예. 이런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당선 소감 어떠십니까? 네,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정의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한 대통령 또 성공한 정부로 보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득표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6%인가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 봤습니다만. 그냥 41%로 하죠. 예. 41%. 예. 물론 저희가 목표한 45%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2위와의 득표차가 지금 제가 얼핏 보기 560만 표 가까이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해서 굉장히 언론들이 네. 아주 대서특필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자구도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났다라는 데는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해야 할 정도의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구상입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이제 형제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실은 어떤 개혁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그런 이제 같은 야당으로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엔 이제 집권당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같은 야당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협력과 협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는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당적과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정말 가슴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사실 경제정책으로 보자면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나은 점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바른정당과 연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과 당과의 연대라기보다는요. 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헌법기관으로서 존중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정의를 같이 추구할 수 있다면 당적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장관 인선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의원님한테 제안이 오면 입각하십니까? 저는 관심 있는 자리가 있으신지요?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네.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대통령께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자문기구이면서도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 창구로서의 견제기구 역할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제안이 오면 거절은 안 하실 거죠? 글쎄요,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대 총리 이야기도 많은데 비영남권이라고 아주 크게 문을 열어두셨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제가 이 부분은요, 예. 짐작만 하고 있지 모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비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다른 정당의, 그게 바른정당이든 정의당이든 다른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입각 제의해서 이런 구상 혹시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제 짐작입니다. 제 짐작인데요. 예. 충분히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대한민국 통합드림팀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도 드렸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그 본인의 신념 같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안받은 당사자들이 수락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당 누구, 바른정당이 누구, 정의당이 누구 이런 내각이 구성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네. 전체적으로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시기가? 글쎄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그 5월 뭐 말경 5월 빠르지 말경이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일단 그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내정 상태로라도 얼마든지 그 인사 제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저희가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유세 기간 동안 지켜